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미세한 집안 움직임을 감지해서 LED 등으로 붕괴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붕괴 위험 지점에 실리콘 접착제로 쉽게 부착할 수 있으며 방향과 상관없이 0.03도의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이 치매의 원인 물질로 알려진 타우를 표적으로 한 치매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인지 기능 개선 효과를 확인했는데 미국에서 인체 임상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옷처럼 입고 비행하는 일명 제트스투가 군사용 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트스투는 가스 터빈 엔진으로 1,500마력의 힘을 내는데 한벌 가격은 약 5억 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초강력 토네이도로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난 미시시피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시시피 삼각주 일대를 강타한 토네이도로 최소 26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으며 수십 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아침 철원 영하 7.8도, 파주 영하 4.2도, 서울 1.9도 등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늦은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졌지만 낮부터는 서울이 14도까지 오르는 등 봄 날씨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그건 비밀이야. 아무에게도 고백하지 않았던 향기를 들려주면 그 눈으로 너는 묻지 how wow wow whatever. 나 싫은 말야. 저기 아득한 미래로부터 날아왔어. 쏟아질 듯이 빼곡한 별들 사이를 지나 fly fly fly.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봄 기운을 타고 고개를 내민 개나리꽃 풍경 보셨는데요. 동장군이 쉽게 떠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때늦은 꽃샘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중부와 전북 일부 내륙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철원 영하 7.8도, 파주 영하 4.2도, 장수 영하 3.7도, 서울 1.9도 등 전국이 어제보다 3도에서 10도가량 낮았습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은 크게 떨어졌지만 낮부터는 서울이 14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한 봄 날씨를 되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코로나19 재감염 우려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서 마스크 판매량은 소폭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티모는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마스크 판매량이 직전 3일보다 20%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위메프도 같은 기간 동안 마스크 판매량이 8.91%, SSG닷컴은 30%가량 늘었습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데다 밀집도가 높은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인식이 여전해서 마스크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10대들 사이에서 이른바 불하트 놀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눈 스프레이로 그림을 그린 뒤 그 위에 불을 붙이는 건데요. 가뜩이나 건조에 화재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위험천만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하얀색 눈 스프레이로 길바닥에 하트를 그린 뒤 불을 붙입니다. 스프레이를 뿌린 모양대로 시뻘건 불길이 화르르 일어납니다.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이른바 불하트입니다. SNS에 불하트나 불장난 등을 검색하면 관련 영상 수백 개가 쏟아지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목격담이 여럿 올라올 만큼 인기입니다. 멋지게 보이고 싶은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싶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따라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불하트 위험하진 않을까? 소방대원들의 감동을 받아 YTN 취재진이 직접 시연해봤습니다. 눈 스프레이로 하트를 그리고 불을 붙이자 순식간에 불꽃이 타오릅니다. 스프레이엔 가연성 가스가 들어있어서 짧은 시간에 불이 붙고 주변으로 번질 가능성도 큽니다. 실제로 시연 도중 바람이 불자 불길이 거세지거나 불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기도 했습니다.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엔 특히 위험합니다. 가연성 가스를 포함하고 있어서 라이터로 점화시 옷이나 인접 가연물에 화재로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이런 장난으로 실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수로 불을 냈다고 해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좀 더 색다르고 자극적인 영상을 SNS에 올려 주목받고자 하는 욕심이 앞서는 사이 정작 가장 중요한 안전은 간과된다고 지적합니다. 위험 행동을 하는 여러 가지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그중에 가장 큰 게 호기심이 증대가 되고 타인으로부터의 영웅심리나 집단의식을 통해서 관심받고자 하는 이러한 태도가 안전을 압도하기 때문에 재미로 시작했다가 자칫 큰 화재나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SNS 프라트놀이. 무작정 유행을 따르기에 앞서 안전을 고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초강력 토네이도로 26명이 숨진 미시시피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큰 피해를 본 캐럴과 험프리스, 멀로 카운티 등은 연방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백악관의 성명에서 연방자금이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주택 마련과 주택 수리, 재산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대출 등 복구 노력에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간 25일 밤 미시시피 삼각주 일대를 강타한 토네이도로 적어도 26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으며 수십 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 지역에는 최대 시속 128km에 이르는 강풍과 골프공 크기 우박을 동반한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주택 등 건물이 무너지고 자동차가 뒤집히는 등 재산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지난 주말 지구를 위해 1시간 동안 전등을 끄는 어스아워 행사가 세계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환경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는 물음도 뒤따르지만 갈수록 동참하는 이들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로마의 상징 콜로세움을 비추던 등이 꺼지고 사위가 어둠에 잠깁니다. 리우데자네이루의 예수상을 감싸 안았던 빛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도 기후변화를 겪는 지구를 위해 잠시 암흑을 견딥니다. 3월 마지막 토요일 저녁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어스아워입니다. 세계 자연기금 주도로 전 세계가 같이 불을 끄고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자는 캠페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칠레 산티아고에서는 어스아워 시간에 스스로 만든 전력으로 영화를 봅니다. Chile es de las últimas que vienen y estamos muy contentos, tenemos mucha gente presente y vamos a ver un documental que lo vamos a impulsar por nuestra propia energía a través de las bicicletas. 1시간 소등이 환경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는 의문과 함께 정부나 기업이 아닌 개인이 책임을 떠안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처음 시작된 뒤 200개 가까운 나라 국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면서 지구의 미래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대표적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So Earth Hour is here tonight to send the signal to politicians to really get their act together, send a signal to the German government to speed up everything they have agreed on climate policy and they haven't yet implemented. 인류 문명에서 비롯된 인공의 빛이 잠시 쉬어가는 1시간은 내년에도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쪽 끝 나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1명은 등부 위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환자 비율도 높아졌는데요.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운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61살 홍모 씨는 4년 전 허리를 시작으로 등과 엉덩이까지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허리 디스크, 즉 허리뼈에 추간판이 튀어나오며 신경을 자극했기 때문인데 제대로 걷지도 앉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못 움직였어요. 화장실도 못 가고 골반 쪽에 이제 송곳으로다가 이게 막 후벼 파는 듯한 그런 느낌. 홍 씨처럼 몸 뒷면 폭넓은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는 증상을 등 통증으로 분류합니다. 척추나 허리, 엉덩이뼈뿐 아니라 위장과 췌장, 신장 등 각종 장기의 문제가 있어도 등의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꼭 디스크뿐만이 아니라 척추뼈라든가 아니면 그쪽에 있는 근육이라든가 인대, 관절
뭐 아니면 신경 이런 것들 다양한 조직들이 통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국민 10명 가운데 1명은 이런 등 통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1년 등 통증 질환 진료 인원은 546만여 명으로 4년 전보다 6.6% 증가하며 전체 양방 질환 가운데 5번째로 환자 수가 많았습니다. 환자는 60대, 50대, 40대 순이었는데 40대에서 60대가 전체 진료 인원의 55%에 달했습니다. 잘못된 자세나 근력 저하가 등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등 통증 발생 위험도 커지는 것으로 지적됩니다. 잘못된 자세라든가 반복된 부하라든가 아니면은 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등 통증의 원인이 다양한 만큼 흔한 증상이라고 방치 말고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먼저라고 조언합니다. 또 평소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빠르게 걷기, 유연성 유지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에 따른 등 통증은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그동안 치매의 대표적인 원인 물질로 베타 아밀로이드가 지목돼 이를 표적으로 한 치료제가 나왔지만 큰 효과를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히는 타우 단백질의 표적으로 한 치료제 개발이 활발한데요. 국내 한 바이오 기업이 타우 치매 치료제를 개발해서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서히 기고를 이뤄가는 퇴행성 뇌질환 치매. 치매의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꼽히지만 지난 30년간 이를 겨냥한 치료제 개발이 잇따라 실패하면서 타우 가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타우 가설은 뇌 속 타우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엉키면 뇌신경세포가 사멸해 치매를 일으킨다는 학설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타우 단백질의 특정 부위에 작은 화학 물질인 아세틸기가 붙은 아세틸타우가 타우의 엉킴을 가속화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 타우를 공략하는 방식의 치매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아세틸화된 타우 단백질이 신경세포 밖으로 분비되게 되는데 280번째 라이신이 아세틸화된 타우를 특이적으로 인식하는 항체를 투여하게 되면 이 아세틸화된 타우들을 잡게 되어서 회사는 치매에 걸리게 한 생쥐를 대상으로 물을 채운 수조에서 쉴 수 있는 발판을 찾아가도록 훈련한 뒤 개발한 약을 투약해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테스트해봤습니다. 개발한 항체 치료제를 투여한 생쥐는 발판으로 가는 길을 떠올려 쉽게 찾아갑니다. 하지만 치료제를 투여하지 않은 생쥐는 잘 찾지 못하고 주위를 맴돌다 찾아갔는데 그 차이가 꽤 크게 났습니다. 저희 항체를 투여했을 때 인지기능 장애가 64% 정도 회복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찾아가는 시간 자체가 줄어들게 됐고 그 구역에 머무는 시간 또한 증가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저널 오브 클리니컬 인베스티게이션에 발표했습니다. 치매 치료제는 지금까지 베타 아밀로이드를 겨냥한 치료제 2개가 미국 FDA 승인을 받았는데 아직 타우를 표적으로 한 치료제는 승인을 받은 게 없습니다. 이 업체는 타우 표적 치매 치료제의 동물 실험을 마친 상태이며 국내 다른 바이오 기업과 함께 올해 미국에서 임상시험 일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인삼과 홍삼의 양리 성분이 면역력과 체력 증진에 큰 효능이 있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홍삼에서 오일을 뽑아 실험해봤더니 기존 인삼과 홍삼에는 없었던 전립선 비대증 완화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김진도 기자입니다. 인삼에는 독특한 사포닌 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존재합니다. 몸의 활력을 높여 오래전부터 약용으로 귀하게 쓰였습니다. 홍삼은 인삼을 증기에 찐 것으로 색이 붉게 변하며 진세노사이드의 분자 구조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보관 기간이 길어지고 인삼과는 조금 다른 효능을 보입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오랜 기간 쓰이던 홍삼에 또 다른 효과를 찾아냈습니다. 홍삼에서 오일을 뽑아내봤습니다. 이 오일로 동물 실험을 한 결과 전립선 비대증에 효과를 보인 것입니다. 전립선 비대를 유발한 실험용 쥐는 정상 쥐보다 전립선 무게가 50%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쥐에 홍삼 오일을 8주간 투여하자 무게가 2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확인할 수 있는 특이 항원도 홍삼 오일을 주자 정상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립선의 무게 및 PSA 수치를 감소시킴으로써 전립선 비대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1년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료받은 국내 환자는 135만여 명. 이 가운데 90% 이상이 50대 이상 중장년층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 서구화된 식습관 등으로 인해 젊은 층 환자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도로 낙석 사고나 공사장 붕괴 사고 등은 언제 일어날지 미리 알 수 없어서 사전 대응이 매우 어려운데요. 국내 연구진이 집안이나 구조물의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해 LED 등으로 붕괴 징후를 알려주는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양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가 비탈면에서 쏟아진 돌로 가득합니다. 가파른 산비탈이나 도로 주변에서 매년 붕괴 사고는 끊이질 않는데 요즘처럼 해빙기가 되면 사고 위험이 더 커집니다. 공사장에서의 붕괴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석은 물론 집안 구조물 붕괴 사고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미세한 변화도 사전에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기존에도 집안 계측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전문적인 수치로 나와 데이터 값을 계산해야 해 현장에서의 활용도는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미세한 집안 움직임을 감지해 반딧불처럼 LED 등으로 보여주는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붕괴 위험 지점에 실리콘 접착제로 간단하게 부착이 가능하며 방향과 상관없이 0.03도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반딧불 센서는 이렇게 한낮에도 LED 등이 잘 보이도록 개발이 됐는데 40m 떨어진 반대편에서는 물론이고 최대 100m까지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합니다. 현장 경보등과 함께 변이 관측 데이터를 무선 통신으로 전송해 어디서든 붕괴 위험에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동물이 건드리고 지나갔을 때의 진동, 또 보강공사가 일어나는 곳에서의 진동에 따른 오동작이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노하우를 저희가 전수받아 개발한 센서는 초저전력 설계로 건전지 교체 없이 1년 동안 운영할 수 있으며 한 대 값이 10만 원대로 저렴해 전체 계측 시스템 구성에 대한 예산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산사태라든지 낙석이 발생하는 사면에도 적용이 되고 임시 구조물 시설, 흙막이 공사라든지 또 구조물 해체 공사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딧불 센서는 현재 GTX-A 노선의 한 구간을 비롯해 화학공장과 하수처리장, 제주도 용암 동굴 등에 시범 설치돼 운영 중입니다. 연구진은 또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해 건물 붕괴가 일어나는 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센서 성능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처럼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싶은 꿈이 기술로 구현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옷처럼 입고 비행할 수 있는 이른바 제트스투가 각 분야에서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힘찬 도약과 함께 하늘로 날아오른 사람들. 지정된 코스를 따라 호수 위 상공을 빠르게 소멸합니다.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이 풍경은 비행용 제트스투를 입고 펼치는 시범 경기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제트스투를 개발해온 영국 기업은 기술과 속도를 겨루는 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oining together in iconic locations over water, pushing the boundaries of human and machine technology. It's going to look like a mashup of the kind of Red Bull Air Race meets, I suppose, a Marvel superhero film. 가스 터빈 엔진을 통해 1,500마력의 힘으로 날아오르는 이 제트스투는 한 벌에 약 5억 원.
보통 사람에게는 아직 문턱이 높지만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작전 지역에서 군사용 장비로 쓰일 제트수트가 지난해 공개됐고 긴급 구조 현장에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각종 훈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Yes, I've been involved with the jet suit program for about a year or so now. It's been going really well. To get to a point now where we're in a position to actually reach a casualty on a mountainside in Cumbria is really exciting. 개발사들은 레저 스포츠로 비행을 즐기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넘어야 할 벽도 있습니다. 어떤 안전 기준을 적용할지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드론이 확산하면서 새로운 규제가 생긴 것처럼 이 역시 각국이 거쳐야 할 과정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대중화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술 발전과 함께 제트수트가 한층 빠르게 생활 속에 자리 잡게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소형 화물 전기차가 인기를 끌자 중국의 대표 전기차 업체가 한국 진출을 공식화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출시될 예정인데요. 기술력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어서 국내 기업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1톤 화물 트럭은 경기가 안 좋을수록 많이 팔리는 서민 자영업자들의 차입니다. 그만큼 가격과 성능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들어서는 전기차 모델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차 가격은 4,400만 원이지만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 여기에다 소상공인에게는 국비지원금의 30%를 추가로 지원해줘 거의 절반 값에 차를 살 수 있습니다. 이게 2,350원이니까 2천만 원 빼니까 차값이 일반 기름차 비슷했어요, 작년에. 배터리 용량 때문에 그런 거지 차는 만족해요. 기름차, 디젤차보다는 훨씬 좋으니까. 인기에 힘입어 국산 1톤 전기 트럭은 지난해 3만 5천여 대가 판매됐습니다. 이 같은 실적은 국내 승용차 판매 1위였던 소렌토의 50%가 넘는 양입니다. 지난달에는 봉고와 포토 전기차 모델이 각각 5,000대와 4,800대 이상 팔려 기아에서는 2위, 현대차에서는 3위의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인기가 많다 보니 지금 차량 구매 계약을 맺으면 1년 뒤에나 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세계 전기차 판매 1위 기업인 중국의 비아디가 다음 달 국내에 1톤 전기 트럭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국내 대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 수입과 판매망을 구축하고 AS망까지 갖춰 본격 경쟁에 뛰어드는 겁니다. 보조금도 국내 업체와 차별 없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연간 20만 대 이상의 주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주요 시장에서의 중국산의 침투율이 과연 얼마나 될지는 그건 이제 시장에 제품이 나왔을 때 소비자의 반응으로 우리가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비아디는 1톤 전기 트럭의 시장 반응을 봐가며 전기 승용차 진출 시기를 조절할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안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기 승용차는 트럭이나 버스와 달리 비아디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중국 모기업의 정체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지난 3년간 이어진 팬데믹을 지나 지금까지 코로나 백신은 코로나19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호흡기 감염병 중 대부분 세균에 의해 감염되는 폐렴 또한 백신 접종으로 감염을 예방하거나 치명률을 낮출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내문 보고서에서는 폐렴의 증상과 폐렴 고균 백신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